이재명 대표의 단식 네. 그 부분에서 보니까 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소기의 성과를 달했다. 300% 이상. 300%. 500%. 500%. 네. 아니 달성 충분히 했죠. 아. 아니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이낙연 대표도 와가지고 단식을 그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러고 전직 비대위원장 박지원 와가지고 대표님 단식 그만두세요 이러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가가지고 단식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의총에서 결의됐다더라고요. 네, 문재인 대통령 전화했죠. 김정숙 여사도 전화했죠. 뭐 다른 분들도 다 권양숙 여사도 전화하면서 말렸잖아요. 민주당 진영에 있는 원로들도 다 찾아가서 말렸단 말이에요. 네.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는 리더십을 단식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첫 번째. 두 번째,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단식해가지고 초췌한 사람 검찰에서 그렇게 막 불러 체포 동의안까지 내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러한 국민적인 감정도 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7%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갤럽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 보면 그는 500% 이상 달성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탈출구는 이거 같아요. 본인의 주도적인 판단, 능동적인 판단으로 나 단식 그만둘게 이렇게 못할 것 같고요. 14일 동안 저 단식하면은 저 혼수 상태예요 거의 진짜. 네. 그러니까 혼절하거나 기절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참모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네. 단식을 끝내지 않을까.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그거는 이제 이 뭐 김성태 지금 정책위원장 네. 이번 강서 그게 전 국회의원이죠. 네. 그분도 단식을 했잖아요. 9일 했죠. 9일. 그 자기가 이 8일째 되는 날이 장에서 개저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하루 더 끌다가 일부 그 당시 여당에서 받아줘가지고 맞아요. 이제 중단했다 이러는데 아마 시나리오는 제 생각할 때 네.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는 거겠죠. 119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더라도 단식을 끊지 않겠다. 이렇게 측근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. 그럼 죽어요. 안 돼요. 병원에 가겠다.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정리가 될 건데 네. 실제 이제 여기에서 뭐 검찰도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. 단식 기간 안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. 근데 뭐 갔다 와서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. 뭐 이런 부분들이 보수청에서조차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역의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. 도대체 이 정권 뭐 하는 거냐. 맞아. 흔히 말해서 이 검찰 정권이라면은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안 놓으면 이제 그냥 놔라. 이런 이야기까지 저쪽에 TK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. 이게.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저렇게 탈탈 3,000번이라고 하던데요. 네. 뭐 압수수색, 네. 소환 조사, 네. 뭐 주변에 조사까지 합치면 3,000번 정도 된대요.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지금 털었잖아요. 근데 기소조차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건 검찰이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진짜 증거가 없는 건지 이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. 이번에 소환 조사가. 네. 이제 좀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. 끝났다 그러잖아요, 이제.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예. 아니면 체포영장 하든지 빨리 해가지고 정말 10월달 안에는 정리했으면 지겨워가지고 전 진짜 거기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없을까요? 네, 왜냐하면 추석 때 이게 그대로 가면은 네. 추석 민심에서 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지금 그 여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온갖 군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고요. 그 추석 전에 그걸 할 수밖에 없다. 그 21일, 25일이 본회의 본회의장이니까. 날이니까 네. 그때 한다. 그럼 25일 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. 네. 가결될까요? 부결될까요? 저는 부결된다고 봐요. 그렇죠. 저도 부결된다고 봐요. 예, 예. 그러면은 그냥 저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질질 끌려가고 구속영장 더 이상 청구 없이 그냥 기소한다. 그렇죠. 그렇게 정리하는 네, 걸로 그리고 보시는군요. 재판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이제 온전히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에 남아 있는 거죠.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정기국회를 갖다가 명분을 하면서 정기국회 이후에 어떤 자기도 건강도 좀 악화됐을 거잖아요. 이게 그 이후에 어떤
정기국회 이후에는 비리로 가거든요. 전당대회 안 해도 돼요. 그렇잖아요. 12월 28일이 기점이에요. 예, 그러니까 뭐 실제 그거는 시점이 그거니까 일단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러면서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빠진. 앞에서는 빠졌지만 나름대로 전체 판을 짜는 데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뭐 이재명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선거가 되지 않겠나.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민주당 내의 그 예측입니다. 네, 그러면은 공천권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를 하고 좀 빠지면서라도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면서 이제 100%는 아니겠죠. 저기 100%는 아니고 일정 부분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 나머지 5, 본인 5,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다른 비명계에서도 흔히 말하는 개딸들의 그 지지 세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개딸 없이 우리가 이재명 없는 총선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거는 이 꼴을 하면 개딸 없는 총선도 치를 수 없어요. 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, 선거는. 그 다음에 대선판은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 총선은 그래 갈 수밖에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나 나머지도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보통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면 네. 당연히 당 소속 의원들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건강하시라고. 예. 그런데 좀 많은 수의 의원들이 좀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거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갔어요? 네. 정세균 갔어요? 언제 갔어요? 갔어요. 3일 전인가. 아, 네. 김부겸 언론에 제대로 안 났는데 네. 갔어요. 정세균. 김부겸 전 총리는 안 갔잖아요. 그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 뭐 비대위원장 뭐 김부겸 설막 나오는데 네. 김부겸 총리는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죠. 나는 정치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건지 정치적인 함의가 내가 가면은 내가 나중에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? 그냥 제가 아는 김부겸 우리가 그 부겸형이라 그러는데 김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김부라 많이 불렀잖아요. 김부는 성정상으로 보면 100번 찾아갔을 사람이죠. 이게. 그런데 안 찾아간 거는 금방 말한 그런 고려가 있었지 않나.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영순이거든요. 지금 영순이고 어느 계파든 간에 이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 아닌가. 당의 인물로는.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.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대요. 솔직히 못 믿겠어요. 그리고. 근데 그래서 자기가 다시 움직이는 데는 네. 그걸 뛰어넘는 뭔가 다른 명분과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저는 농담 삼아 저도 기억 못 하는데 명분 필요 없다 내가 그러네요.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없는 민주당, 네. 민주당이 체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번 그 보궐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. 이게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면은 그냥 이재명 없는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정말 난 이재명 민주당이 새롭게 건설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.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거든요. 그렇게 봐야 돼요? 그렇게 봐야 됩니다. 지금 이건 그래서 윤석열 아까 말한 대로 총동원령을 때릴 것이고 이재명도 지금 이제 이 총동원령을 때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작은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. 이게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은 크게 차이도 안 났어요. 거기가.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 3명이 다 민주당이잖아요. 이게 근데 구청장 선거 때는 지난번에는 이제 이겼죠. 이 국힘이. 그래서 이 또 보궐선거 투표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조사에서는 뭐 민주당이 조금 우세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뭐 알 수는 없다. 알 수는 없는데 정말 이게 총동원령 속에서 벌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한쪽은. 지는 쪽은. 상처도 좀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거기에 하신 대로 지도부 교체 정도는 당연히 포함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. 그리고 그것이
이 추석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도 이른바 서울 선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전체 민심과 직결되는 선거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딱 하나가 이 전략공천을 때려버렸잖아요. 네, 네, 13명이나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성준 의원도 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 민주당은 아마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판단 아니었겠나 나는 싶거든요.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. 이게 그런 참모가 지금 고갈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판단이 지금 이재명의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. 다음 10월 11일 재보궐선거에서 네. 과연 민주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지역 토백이 되거든요. 지방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아이씨 뭐 자기가 쇠바지기 뛰는데 그냥 전략공천 때려버렸다는 거죠. 조금의 과정만 거쳐서도 되는 건데 너무 시간이 없. 근데 국힘은 경선을 하잖아요. 김태호로 갈 거라고 생각함이지만 어쨌든 경선하고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주문한 게 김성태 전 의원이었어요. 해야 된다. 네.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그게 선거를 아는 사람과 그 선거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였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 흐름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약간 우세할 수 있죠. 여러 가지 면에서. 근데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. 이런 이야기. 다음번 직원직설 10월 달에 할 때는 아마 네. 선거 결과를 놓고 그렇죠. 향후 전국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돼요. 점점 이제 다이내믹화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내년 예. 총선 때까지. 예, 그래서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짖을 때도 계속 고를 할 것이냐. 고할 것 같아요. 그래도 고한다는데 안 바뀌어요. 저는 정치는 좀 지켜봐야 된다. 10월 11일인데 보궐선거 날짜 바꾸셔야 그날 돼요. 직원직설합니다.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 직원직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